예,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CPI, FMC, 만기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하루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갔고 상승 종목도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쨌든 국채금리 하락하면 우리 증시는 좋아하거든요. 어제 금리가 빠졌죠.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고 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선물까지 전부 다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수를 주도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애플 관련주가 강세 보였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그 외에도 뭐 올라간 종목이 되게 많긴 한데 어쨌든 두드러지게 강했던 종목군들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튀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안도감 아니면 이제 좀 매수해 놓고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되잖아요. 5월 CPI가 나오는데 현재 대략적인 어떤 예상치가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이런 거 이제 수치를 따져놓고 보면 0.1%, 3.4%, 그다음에 근원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8,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0.3이죠. 그리고 이제 3.5 전년 대비는 이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생각하기에 물가 지표가 특별하게 사고 칠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요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최근에 거의 뭐 예상치하고 되게 비슷하게 나오니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고 칠 것 같지는 않아.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에서 금리 뭐 당연히 동결하겠죠. 그러니까 동결하고 점도표라는 걸 찍을 텐데 시장에서는 이미 어쩌면 금리 인하 연내 한 번밖에 안 할지도 몰라. 이런 분위기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베팅해 놓은 걸 보면,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응한 걸로 보면, 금리 한 번 내릴 거야 응답이 제일 많아요. 예, 두 번 내릴 거야, 안 내릴 거야. 이게 각각 25%,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평균 금리나 기대값은 1.5회 정도 돼요. 한 번이거나 두 번이거나. 그러니까 뭐 한 번 내리면 약간 실망할 거고, 두 번 이하의 점도표 찍혀 있으면, 이거 호재인데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낮아져 있다라는 것 자체도 뭐 오늘 어지간히만 사고 치지 않으면 뭐 미증시가 그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 투자들이 좀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국채 금리가 빠진 점. 어제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틀 동안 거의 한 1,000억 달러 가까이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첫날은 금리가 좀 올라갔죠. 그런데 둘째 날은 금리가 빠졌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진 이유는 유럽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럽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불안할 때는 이럴 때 안전자산이 최고야.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자가 내려가게 돼서 금리가 빠졌고, 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거는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증시는 금리가 빠지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달러가 올라갔다라는 건 불안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서 한숨 돌렸다. 그러니까 내려간 날은 우리 증시 좀 올라갔어. 뭐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판단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워낙 세게 움직였잖아요. 그 애플이 오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그 애플이 미국 증시에서 완벽한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마존이 확 빠진다든가 이렇게 롱숏이 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애플이 올라갔는데 나머지 종목들도 플러스가 났거든요. 엔비디아만 약간 밀리고 뭐 테슬라 정도가 빠져서 그렇지 다른 빅테크 주들은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거 시장에 애플이 7% 올라갔는데 다른 종목이 안 빠진다? 그러면 증시에 좀 굵직한 돈이 들어왔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난주에 미국에 여러 어떤 자금이 유입이 돼서 주식 매수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제법 들어왔구나. 증시가 쉽게 빠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어쨌든 애플이 강하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어제 급락을 했던 LG 에이노텍이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지만 9%, 그다음에 BH 같은 종목도 장중에 막 20% 가까이 올라갔다가 뒤에 밀리긴 했지만 7% 이렇게 끝났죠. 근데 보통 어제 폭락했다가 다음날 급등하는 케이스는 이게 단타가 되게 많이 섞여요. 어제 저 꼬리 되게 많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꼬리 때 단타 매수세가 많이 붙은 거거든요. 그 매수 입장에서는 불과 1박 2일 사이에 저점 대비 거의 막 한 25%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털고 나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단타가 붙어서 윗꼬리 달았다. 근데 어쨌든 애플이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오늘 지수 플러스 마감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가 결국엔 다시 121선 탈환을 했고, 근데 121선에서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여기서 들락거리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좀 갇혀 있거든요. 121, 61선.
이걸 뚫고 나가서 79,000원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삼성전자가 통계적으로 그 2년차 상승 전환 2년차에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연고점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워낙 주가라는 건 다이나믹하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플러스가 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또 경신을 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 뉴스가 되게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이 강한 게 애플 오늘 모멘텀이 AI였잖아요. AI 폰. 그러니까 AI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떻게 됐든 뭐 뭔 재료가 됐든 갖다 붙이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자동차주 중에서 SL. 제가 이거 예전에 그 어떤 팟캐스트 방송 출연 나가가지고 종목 하나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거기다 함부로 종목 이름 대면 안 되니까 제가 삼성 라이온즈요 막 그렇게 이제 붙였던 종목인데 제가 가끔 이게 종목 이름을 그렇게 잘 붙여요. 뭐 SL은 삼성 라이온즈, GST는 뭐 가스통 그렇게 붙이긴 하는데 어쨌든 SL이 올라가는데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 다른 건 안 올라갔었어요. 얘만 올라가고. 근데 오늘 다른 자동차 부품주를 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윗꼬리가 좀 되게 길게 달렸죠. 그래서 저게 이제 뭐 시세가 다른 거 반짝 끝내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품주까지 확산이 되는 건지 이건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올라간 게 있었고, 그다음에 화장품주가 이게 제가 이제 인버스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안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약간 뭐 K-팝이니 뭐 K-푸드니 뭐 하여튼 화장품도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되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출 쪽에서 좀 새롭게 부각이 되는 산업들 이런 쪽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화장품이 강하게 거래량을 형성하면 또 다른 쪽이 더 부진한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인 시장 참여한 건 아닌데 주식 선물 다 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매수 들어왔고 특히 지금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6월 10날 빼놓고는 쫙 매수해요. 5월 30일 근데 5월 30날이 결제 기준으로는 6월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5월 23일부터 6월 들어서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주체고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 그다음에 기관도 역시 3일 연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게 빌드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방송 한번 후반부에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대형주가 중형주보다 2.5배 정도 수익률이 더 좋거든요. 6월 들어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끌어가면서 비교적 시총 규모가 묵직한 종목들의 종목 장세가 나올 걸로 보여져서 그런 종목들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은 뭐 코스피에서 그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두 종목만 거의 3천억 원 가까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순매수 금액보다 두 종목 매수가 더 많았고요. 뭐 그 외에는 뭐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LG 이노텍 매수한 거 있고 화장품주 매수 들어간 게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종목별로 이렇게 골라 담는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뭐 업종 특징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뭐 순매수 1위고 두산 로보틱스가 2위인데 순매수 규모가 200억대 정도니까 굉장히 강하게 매수했구나 이런 느낌은 없죠. 밑으로 쭉 깔아봐도 뭐 이렇게 업종별 두드러진 특징 이런 것들이 잡히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선, 해양 뭐 이런 쪽에 가까운 종들이 좀 포진해 있는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반도체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의 매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그러니까 매도 쪽에서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포진해 있고 엔터주도 좀 매도 쪽에 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특정 업종을 담거나 팔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냥 골라 담자.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오늘 뭐 기관이 코스닥 순매수한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뭐 그냥 골라서 종목별로 좀 담아가는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보면 CPI 나옵니다. 예상치는 3.4, 0.1, 근원은 3.5, 0.3. 근데 소수점 봐서 이게 앞에 어쨌든 0.1 나오고 근원 같은 경우 앞에 0.2자가 앞에 보이게 되면 시장은 전월 대비 되게 좋아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FMC 회의는 나오는데 어쨌든 파월의장의 발언. 근데 연내 금리 인하는 지금 시장에서는 두 번이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한 번이면은 단기적으로 약간 충격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객관적으로는 이번 회의는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9월에 인하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7월과 8월에 나오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적어도 2, 3일 정도는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까 점도표의 변화, 그러니까 2회 인하 얘기하면 호재,
이래면 어정쩡.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고 그 발언 이후에 이제 국채금리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근 들어 원래 파월의 발언이 나올 때 전통적으로는 주가가 빠졌어요. 이 기자회견 시간에. 예, 근데 최근에는 회견할 때 약간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자주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최근 패턴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상승 종목군이 좀 확장되고, 아까 자동차 부품주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정 업종 하나가 올라갈 때 보통 와하고 올라가기보다 하나만 올라가고 나머지가 별로 재미없었는데 약간 번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장된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신호. 그래서 일관되게 강한 업종은 주변주들도 좀 봐야 될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증시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왜냐면 하도 하여튼 제가 뭐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하면 하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이게 보면 최근에 코스피는 8일 중에서 6일 올랐고요. 코스닥은 8일 중에서 7일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율을 일단 무시하고 지수만 놓고 보면은 괜찮았거든요. 그럼 지수가 왜 이렇게 괜찮았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만 그대로 복습을 해보면, 일단 우리 증시는 이제 금리 빠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지면서 신흥시장은 금리 올라가면 아유 미국 국채 투자하고 말지 신흥시장은 왜 이런 정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빠진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매도권. 그러니까 과매도권으로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제가 뭐 지수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그러니까 상승 시도가 이전보다는 좀 자주 나오고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게 피크는 지나갔고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늘어난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시기에 왔다라는 게, 그러니까 종목들이 너무 빠져가지고 웬만해서는 연속으로 잘 안 빠지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인 선물. 외국인 선물이 추가적으로 매도할 여력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밑으로, 물론 지금 매도하려고 작정하면 더 때릴 수는 있는데 매도할 여력보다 매수할 여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하루 선물 세게 맞으면 그 다음 날은 일단 좀 진정이 되는, 예,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이 맞아서 더 맞을 게 별로, 그러니까 맞아도 덜 아프고 이제는 아유 저 때리다가 지쳐서 이제 더 못 때릴 것 같은데 이런 지수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이게 이제 좀 쉽게 안 빠진다라는 거지, 쭉쭉 더 올라갔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힌트는 역시 금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4.2% 정도까지 가게 되면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 종수가 확 늘어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종목군들까지도 확 번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보면서 지금 같이 대형주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끌어가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이제 광범위하게 중소형주 쪽으로 번지느냐, 이게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제가 최근에 이거 이렇다고 얘기했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예측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돌리지 않고 빠져버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단한 악재가 숨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큰일 나는 거죠, 시장에. 근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그런 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또 내일 아침에 전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또 아침에 잘 챙겨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